징계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우리 경찰청에 이제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청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위원회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두 위원회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고, 이것은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징계위원회는 소속기관에 설치가 되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는 것이고, 구성은 11에서 51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력풀이죠. 회의할 때는 위원장 포함해서 5 내지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위원장이 포함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숫자로 가면 5 내지 7명이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법정원에는 어떻게 되겠냐면은 위원장과 경찰기관장이 지정하는 4 내지 6명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기관장이 지정을 하죠. 위원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서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위원장이 빠졌으니까 4 내지 6명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17에서 33명까지 됩니다. 자, 위원장은 뭐 최상위 계급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인사혁신처장이 됩니다. 이 징계위원회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밑에를 보면은 보통 징계위원회는 경감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경찰서에서는 경위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의경부대 등에도 그 징계위원회를 투숙했는데 이때는 경사위에 대해서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로 올라가야 되고,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징계위원회가 계급별로 단계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요원을 보면은 대상자보다 상급자로서 경위 이상이면 되는 것이죠. 또는 6급 이상도 가능합니다. 민간 요원을 보면은 변호사 5년 이상, 부교수 이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예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 공무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일반 공무원까지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인사나 감사로 있었던 임원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여기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요원 자격입니다. 총경 또는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그리고 정교수 이상이죠. 위원회 중에서 정교수 이상에 들어가는 것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관 변호로 10년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간 부분에 또 인사감사 임원급, 이렇게 해서 중앙징계위원회니까 중앙 총정열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 앞에 강의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고시본조 중앙총정열임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는 조교수죠. 조교수 역군에 나오는 것이 고청처리위원회, 시경이 국가수사본부장이죠. 고시본조, 중앙총정열임, 여기서는 정교수가 됩니다. 자, 위원장 포함해서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민간인입니다. 어떤 경우는 위원장이 포함되고 또 어떤 경우는 위원장이 제외되죠. 뭐 이런 것까지 암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그 경찰기관에는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3년 동안은 갈 수가 없습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다면은 갈 수 있겠지만은 3년 이내에서는 퇴직하기 5년 전까지 근무했던 그 부서에는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업심사 대상자 제한 사유에서도 이 비슷한 규정이 있었죠. 자, 심의 대상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위원장도 표결이 있고, 과반수 출석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회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회 수에 차례로 더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가장 불리한 의견에다가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이니까 결과적으로 유리한 의견이 되는 것이죠. 가장 불리한 의견보다는 유리한 의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례로 더해서 과반수를 넘을 때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시를 보면은 징계위원이 만약에 7명이다 하면은 투표를 했는데 파면 하나, 해임 하나, 강등이, 정기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러면은 가장 불리한 의견이 파면이죠. 이래다가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은 유리한 의견입니다. 해임을 더합니다. 그럼 2가 되죠. 그리고 강등까지 더하면 4가 됩니다. 4가 되면은 과반수니까
반을 지나야 됩니다. 2분의 1 초과라는 의미죠. 그러면 4명이 되니까 결국에는 강등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를 보면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주도로 되어 있죠. 징계 처분을 하거나 강임은 우리 경찰은 없죠. 휴직이나 뭐 직위 해제, 면직 처분을 할 때는 그러한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했다면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라든가 뭐 성희롱 사건, 이 성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요청하면은 그 징계 처분을 했잖아요. 그 결과를 피해자한테도 함께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충 처리는 누구나 인사나 조직, 처우 등 신상 문제, 또 성폭력이나 성희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고충 처리를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성격은 자문기관입니다. 자문은 자생문이죠. 자생문을 열고 고인인,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렇게 세 개 위원회 있었죠. 소속은 이제 보통고충위원회가 있고 중앙고충위원회가 있는데, 보통은 경찰청이나 시경위,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시경위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청, 경찰서까지 설치를 할 수 있고, 중앙은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별도로 뭐 경찰청에 설치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보통고충위에서 처리가 잘 안 된 것을 중앙고충위에서 재심을 한다든지, 혹은 경정 이상에 대해서는 바로 이 중앙고충위로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청위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은 7에서 15명이죠. 끝에 5를 보고 구분을 할 수 있죠. 뒤에 종합편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끝자리가 11, 13, 15 되는 것이 있죠. 순서대로 1, 3, 5가 됩니다. 1, 3, 5는 일본에 있는 사모죠. 일본에 있는 사모님한테 한국에 오려면은 배 타고 오시라고 배건고가 되겠습니다. 배는 공개수배위원회고, 고는 인권이죠. 고는 고충처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 이제 위원장이 지정하는 5 내지 7명입니다. 여기서는 또 위원장이 지정을 하죠. 전부 다 더하면 6 내지 8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이렇게 5 내지 7명, 뭐 9명, 11명 이렇게 다 홀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면은 짝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짝수가 되면은 의결을 할 때 서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겠죠. 이렇게 짝수가 되는 것은 고충이 많은 고충위원회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위원장이 그 위원을 6명을 지정을 해버리면 자기하고 포함하면 7명이 되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또 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됩니다. 위원장은 뭐 인사나 감사 담당 과장이 되고, 심의는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0 플러스 30. 자, 의결이 또 좀 재밌습니다. 5인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공개수배위원회도 5인 이상이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5가 나왔기 때문에 독수리 오영제, 독수리 오영제는 그 지구를 지키느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바쁘죠. 그래서 수배하려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독수리 오영제 수배하느라 고충이 많다. 공개수배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5인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최근 들어서 이제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승진시험에도 나왔죠. 자,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성희롱, 성폭력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해야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 필요시라는 말이 나왔죠. 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다면은 당연히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겠죠. 수사기관에까지 통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했으면은 안 해도 되겠지만은 필요시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중에 피해자가 요청을 하고 또 임용권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피해자나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 근무장소 변경, 휴가를 사용해라라고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죠.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니까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위의 조사로 그러한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 피해자에 대해서 교육훈련 한번 가볼래? 혹은 뭐 파견 가볼래? 다른 데로 보내줄까? 또 근무장소를 변경할까? 휴가를 쓸래? 뭐 이렇게 권고 등을 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소통심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설치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이죠. 이때는 행정기관 공무원입니다. 국회는 국회 사무처에 두고 또 법원은 법원 행정처에 두고 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각 이 소통심사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인사혁신처에 둔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합의제 행정관청이죠. 위원회 중에서 합의제 행정관청에 나오는 것이 시경위하고 소청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이 좀 재밌습니다. 오늘 이제 7명의 상임위원인데 위원장 포함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여기에 상임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비상임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국회라든가 이런 다른 기관은 5 내지 7명의 비상임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국회나 이런 데는 공무원 수가 적죠. 그래서 소청을 할 일도 적습니다. 뭐 상임까지 둬가지고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행정부는 소청권이 워낙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임을 두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비상임을 불러서 소청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위원장이 정무직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정무직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국상 시상자에 간 소장이 갔다 와서 밥도 안 사고 정이 없죠. 정무. 자, 국상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겠죠. 시경위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소청위원회의 장이 정무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상, 시상장, 소장 한꺼번에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임명을 보면은 인사혁신처장이 제청을 하게 되겠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급 이상 공무원, 고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행정학이라든가 이러한 부교수 이상이죠.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3급 3이죠. 삼겹살이 되겠습니다. 부오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보면 나오죠. 소삼겹살, 냄새가 부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내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소가 청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소를 잡았죠. 그래서 소 삼겹살 냄새가 부어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상임요원은 3년인데 1차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비상임은 2년입니다. 자, 3년짜리가 나오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경찰이 은소를 쌈 싸먹었다 이런 그 두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경찰위원회죠. 국경이나 시경이나 3년이었죠. 3년이었고 연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소는 6회죠. 은소는 언론위하고 소청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한 거죠. 상임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을 것이고 검거 이상 형벌이나 장기 심신 세학을 제외하고는 면직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경이나 시경위 같은 경우는 검거 이상 이런 말이 없었죠. 그냥 신체 전신적 장애 사유가 없는 한 면직이 안 된다. 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심사 청구는 징계처분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업무를 하다가 어떤 뭐 민원인을 한 대 쳤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형사 고발이 되겠죠. 그래서 독직 폭행으로 수사도 되겠지만은 동시에 징계 처분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이 되어서 결국에는 제가 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제가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져서 무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이제 파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직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은 복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원래 했던 그 징계 처분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청구를 안 했다면은 그것이 이제 확정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복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계 처분을 파면이나 뭐 해임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소청을 해둬야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시 소송을 통해서 앞에 그 징계 처분을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행정소송을 하려면은 그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소청, 그러니까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앞에 했던 처분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다면 이 소청을 30일 이내에 안 해버리면 나중에 전혀 복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청을 접수하면 심사는 지체 없이 시작을 합니다. 결정은 60일 내에 하게 되어 있고 30일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심사는 60일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헷갈리죠. 심사는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다만 결정만 60일 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사를 할 때는 뭐 금정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환을 할 수도 있고,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기관장은 따라야 됩니다. 의결 정조서가 또 중요합니다. 제적 3분의 2가 출석을 하게 되죠. 제3위입니다. 제3위. 제3위가 나가서 소정위를 만나죠.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제적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의견을 나눌 때는 뭐 과반수 이럴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라리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이 경우는 징계위원회 할 때하고 같죠. 결정은 직접 처분을 취소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처분한 행정청에 취소해라, 변경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면 결정이 있었다면은 소청위원회에서 직접 파면을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해당 기관에다가 그 파면을 취소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취소나 변경 명령을 내렸다면은 그 명령을 받은 행정청이 취소나 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원래 했던 그 처분은 영향이 없는 것이죠. 이것도 승진시험에 나왔지만은 이 말이 또 지문으로 나오면은 상당히 또 헷갈립니다. 소청위원회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은 본래 행정청이 새로운 어떤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원래 했던 처분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자, 소청위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러죠. 그래서 처분한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원 처분보다 중한 징계 혹은 중한 징계 부과금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비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중한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다른 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렇다더라도 중한 징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중한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재심 청구는 안 되죠. 독립적으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뭐 재심을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경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었죠. 행정소송은 소청의 결정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 전추주의입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 되겠지만은 임용권을 위임했다면은 피위임자가 되는 수임관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죠. 피는 피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위임자가 수임관청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함정은 소속기관장이 피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관장이 아니고 경찰청장 또는 수임관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이죠. 이때는 피고는 그 국가배상법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피고가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국가배상소송 이렇게 나오면은 국가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피고는 국가다, 이렇게 좀 편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좀 헷갈리는 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거법은 경조법에 있죠. 여기서는 국방법, 의결기관인데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소송은 행안부고 인사혁신처죠. 7명의 위원인데 5 내지 7인에다가 상임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은 호선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제청을 하죠. 그리고 임기는 3년인데 연임이 안 됩니다. 여기는 1차 연임이 가능하고 물론 상임입니다. 정무직은 상임요원인데 여기서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조금 다르죠. 중대한 신체 정신적 장애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벌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에다가 만들어내고 하죠. 자, 의결은 일반적인 경우인데 제3입니다. 제3위가 출해서 소장을 만나죠. 행안부 장관이 재심 청구도 가능하지만은 독립적으로 업무하기 때문에 처장이 재심 청구는 안 됩니다. 후임자 보충 발령 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찰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파면 해임된 경우에 처분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 보충 발령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국방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경공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40일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후임자 발령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은 혹시 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고 소청이나 소송에서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죠. 그렇게 살아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후임자가 내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자리로 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못 받도록 하는 이러한 공무원 권익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40일 동안은 그 자리가 공석이 되겠죠. 우리 경찰 공무원은 워낙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공석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는 이런 좋은 권익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40일과 관련해서 경찰에게서 40일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좀 이렇게 모아봤는데 한번 보면은 자, 방금 후임자 보충 유예 제도가 40일이죠. 유예할 때 예가 나옵니다. 예는 숫자법으로 4가 됩니다. 아야, 여 하면은 네 번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법으로 4가 되죠. 그래서 40일. 행정상 입법 예고할 때 여기서도 예가 나옵니다. 이때는 40일 이상 행정 예고를 해야 되는데 자치법규 입법 예고는 20일 이상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 또 20일이 되는 것이죠. 예라는 말을 조금 분리를 해보면은 여이가 되죠. 이렇게 여이가 됩니다. 여는 4가 되고 이는 2죠. 그래서 40일, 20일 이렇게 같이 암기를 할 수 있고 또 40일이 나오는 게 그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한입니다. 원래는 이제 20일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면허 정지를 하거나 취소할 때는 40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서장은 1회 한해서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20일을 줬다가 서장이 20일을 연장하면 총 40일이 되겠죠. 정지나 취소했을 때는 원래 40일에다가 서장이 20일을 연장하면 60일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40이 나오죠. 그래서 20과 40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임시운전증명, 이것을 임신증명, 이렇게, 니은만 붙이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말을 좀 바꿔가지고, 임신하기에 적정한 나이대가 이제 20대, 40대죠. 이때가 가장 좋은 가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운전증명은 임신증명으로 연상을 해서 20과 40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